소장님, 야, 일보, 야, 다주택자를 위한 재건축 투자법, 예, 그리고 온 가족을 활용한, 그리고 법인까지 활용한, 네. 그리고 물건까지 활용한, 네. 거의 모든 분야를 다 총망라한. 근데 우리가 1시간 동안 했는지도 몰랐어, 심지어는. 정말 최신판으로 갔다가 제가 말 다 못했었던 정보들을 싹 쏟아내서 네. 풀어놨기 때문에 꼭 이전 영상 보시면서 네.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거지 방법들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주제가 뭡니까? 네. 이분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음. 관련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음.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일전에 빠숑의 세상박사기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문제가 있다, 뭐 폐지를 하든 아니면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는데 6.1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가 나왔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대에 못 미쳤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걸리게 되느냐? 바로 분양가를 내 멋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땅값이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가 직접 하는 거면 이제 시공사 이윤이든 그렇죠. 건설사. 여기서는 이제 조합이 되겠죠. 조합. 재개발 재건축가 되는 예. 조합의 예. 적전 이윤을 해가지고 진행되게 되는데 건축비는 솔직히 실비고요. 네. 그리고 이거 이윤 뭐 쥐꼬리 많게 해주고요. 네. 이 땅값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즉 분양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합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손해다. 그래서 죄다 막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상반기 뭐, 때도 거의 못했어. 예. 2022년도에는 분양 네. 시가 마를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음. 그렇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오. 6.1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도 네. 분양가 제도 규정 합리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합리적이지는 않은 네. 그런 합리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뭐 지금 뭐 워낙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추진을 했다. 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이제 필수 비용들을 네. 반영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명도 소송비니, 주거 이전비니, 영업 손실비니, 뭐 이주 금융비니, 네. 뭐 총회 비용들 등등등등등을 해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전에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공사비 올라가는 게 네. 의미가 없다. 지금 그렇죠.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조금 현실적으로 해줄게요라고는 했어요. 일전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거가 지금 건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1월달 기사인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어지간한 서울 공사비가 지금 최근에 수주되는 거가 500만 원대 중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계속 원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표준 건축비가 뭐 이미 뭐 700 육박하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는 어디입니까? 모 단지 750만 원에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강남권 단지긴 하지만, 네네. 이 기본형 건축비 이 부분이 올라가는 게 너무 작다.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하니까 이거를 반영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원가는 중요하잖아, 솔직히. 예. 예. 이게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예, 따지면 예, 예. 이거 반영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네. 이사비니 이주 촉진비니 등등등등등 뭐 건자재 뭐 반영들 좀 더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안 해주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없던 것보단 낫다의 의미인데 네. 이게 해봤자 얼마나 늘어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택지비가 핵심이에요. 택지비. 네네. 택지비 검증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불투명하다, 뭐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개선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나온 거가 그전에는 부동산 원에서만 하던 것을 좀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해서 네.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 전문가를 좀 추구한다 이거겠죠. 이 택지비 검증위원회에는 부동산 원에서도 오고 뭐 감정평가자도 오고 네. 외부 전문가도 오겠대요. 투명화한다. 이거 역시도 뭐 전보다는 낫겠지 정도밖에 의미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게 핵심이에요. 결국 구조적인 틀이 바뀐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택지비 검증이 그전에 왜 깜깜이식이었냐, 그리고 이게 조합원들이 왜 분만이 왜 이렇게 높았었냐, 내 땅값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핵심이었었어요.
일반적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그동안은 공공택지에서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불만이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애초에 LH에서 조성한 토지 원가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땅 주인들이 이미 팔고 다 나갔고 수용을 당했으니까 이해관계가 없고 그냥 LH에서 조성한 원가대로 그냥 분양하면 되는 거니까. 시행사들이 그 땅을 분양받았어요. 네. 분양받았는데 거기서 뭐 공사비 인정해주지, 적정이윤 인정해주지, 이렇게 벌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만 벌어라 라고 그렇죠. 하니까 약간 아쉽기는 해도 네. 그래도 뭐 이윤이 남는 거죠.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이 땅을 원래 조합원들이 각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땅의 평가를 남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평가를 좀 잘해주면 모르겠는데, 네. 네,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좀 이상하게 했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조합원들이 반발을 하고 이 가격에는 분양 못한다 하면 다 네. 지연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택지비 검증을 외부인들이 하니까 이 택지비 검증위원회라는 게 달라진 거 없단 거죠. 이 외부위원들이 들어온다라고는 해도 이 외부 전문가 누가 데려올까요? 부동산원에서 혹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지 않을까요? 아마 저 같은 시장 전문가를 데려가려면 만무할 거고 제도권 전문가 데려가겠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코드 인사들. 네. 뭐.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자체가 1년에 몇 명 안 뽑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그 규정 내에 있는 것들이라서 거의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어요. 민간기관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코드 인사로 가게 되면 입맛대로 갈 게 자명하다. 네네. 투명성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전처럼 너무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네. 외부 위원회를 만들었었을 때 이 위원회에서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정말 택지비 검증을 현실적으로 막 잘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위지가 중요하다. 네. 높은 분들의 위지가 어떤 방향성이냐에 따라 다른 거가 이 감정평가사가 들어가는 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정평가도 고무줄이에요. 평가에 대한 이제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좀 싸게 감정평가 받을 때는 싸게 받을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감정평가가 높아야 되잖아요. 막 그렇죠. 그냥 높게 꽂아가지고 네. 대출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 기준을 어떤 걸로 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널뛸 수가 있는 게 감정평가기도 해요. 제가 기억이 남는 게 그 한남 더일이라는 아파트가 원래 이제 임대 분양했고 그 임대로 처음에 줬다가 그때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그냥 임대로 했다가 나중에 일반 아파트로 분양 전환을 하는데 두 개 감정평가가 부분은 따로 받은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 그 조합들이 그러니까 원주인들이 한 거랑 건설사가 한 쪽들이랑 다른 거야. 근데 그게 분양가 수준 차이가 얼마큼 났었냐면은 평당 3천인가 4천 차이가 났었어요. 평당 3, 4천이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 총액이 아니라 차이가. 그러니까 차이면 평당 네. 3, 4천이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사는 비싸게 분양하고 싶은 거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임대인 입장에서 거기도 잠재평가 법인 정식으로 받은 것들이거든요. 거긴 또 낮은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있다. 평당 3, 4천이면 그럼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네. 부동산원에서 코드 인사를 해버린다. 네. 그러면 이제 원래 목표치가 있겠죠. 아, 평당 3천은 안 돼. 음.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 우리 평당 3,500이야. 500 갈 수 있는 건 거고. 네. 요식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결국 이 땅값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근데 이 땅값 측정을 조합이 만족할 만큼 나오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거 아무리 올려준다, 뭐 적정 반영해주겠다라고 해도 이 땅값만 잘 체크해주는 게 가장 핵심인데 네.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이. 그 이유가 아무리 뭐 실비 인정해주고 뭐하고 해도 이것만 잘 쳐주면 돼요. 네네. 근데 이게 빠졌어요. 이 땅값 택지비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빠졌고 조합들 입장에서도 이제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 없는 것보다 낫다가 이 대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획기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평가해 줄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받아보자 했는데 받아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분양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평가는 받아보려고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 또 분양 안 해. 라고 나올 수 있는 거는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왜 개편해야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빨리 가기를 기대하는 건 거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다 받아서 이주 철거돼서 어차피 일반 분양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런 데들은 에이, 어차피 분양해야 되는데 좀 더 주면 뭐 그게 고맙지 라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아직 먼 조합들, 이제 막 조합설 인가를 받았어요? 사업시 인가를 이제 받았어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 거는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고요? 평당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나왔으니까 너네들은 이거 평형 신청에 대한 분담금을 얼마를 납부해야 됩니다. 라는 견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일반 분양이 얼마 정도 나올지가 계산이 되어야지 그 부담금에 대한 액수가 나와져요. 이 부담금에 대한 액수가 만약에 낮게 나온다. 분담금이 낮으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의 사업성이 확 빨라지는데 좀 예측 가능성이 없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사업성이 약간 불안정하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실한 개선책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네. 그냥 제일 정답은 그냥 괜히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시장에 맡겨라. 분양가 상한제 아예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없어지긴 쉽지 않겠죠. 네. 정부도 없애기 싫으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예측 가능성을 구하려고 하면 이 택지비 검증위원회에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네. 조합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나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조합에서도 우리 쪽 친조합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5천을 제시했어요. 네. 그래도 택지비가 평당 5천? 이렇게 받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좀 깎이겠지. 그래도 뭐 좀 깎여도 뭐 4천에서 4,500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성을 짜야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를 택지비 검증위원회에 뭐 정확하게는 코드 인사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서 실제로 조합 쪽 위원들을 위촉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조합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정도는 되겠다. 이제 수지 분석해가지고 사업성들이 나오니까 빨리빨리 가자라는 게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핵심은 달라진 게 없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영상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비판 댓글들이 참 많아요. 예상은 했었지만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무주택자고 가점 열심히 쌓아놨는데 네. 분양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게 듣기 싫은 분들은 많잖아요. 네. 왜 우리 분양가를 다 높여가지고 너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막 이런 댓글들이 있고 너 건설사 앞잡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돈 받고서 이렇게 방송하면 제가 할 말이라도 없을 텐데 네. 건설사에서 제가 협찬 받은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단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재개발 재건축 공급들이 늘어나야 신규 아파트 공급들 그리고 일반 분양들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근한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당장 이거를 사업성을 억누르고 뭐하고 분양가를 막 쥐어짜가지고 기존 조합원들이 막 사업성 분담금 팡팡 터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뭐 로또 청약 받는 사람들은 땡큐예요. 그런데 그게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골라갈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가점 낮은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은 이게 자승자박이에요. 왜냐면 일반 분양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기회가 안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미분양이 터진다 누가 분양받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시장에 놀린 거죠. 시세보다 비싸게 해놓는다 라고 하면 누가 분양받아요? 그건 네. 당연히 할인 분양하면서 적정 시세를 맞춰 가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왜 조합에서 판단할 문제를 개개인들이 그렇게 값 내놔라 대출 내놔라 라고 하냐는 거죠. 막 삼성전자 이윤이 엄청 높기 때문에 야 갤럭시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아? 좀 싸게 팔아. 야 서민들을 위하여 싸게 좀 팔아 라고 하면서 핸드폰 상한제 시장 논리에 적합하냐?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윤에서 좀 줄이겠다,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은 조합원들이 그냥 10년, 20년 동안 막 내가 그렇게 살기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면서 사업 비용들 내고 이해관계들과 얽혀있는 걸 다 풀어가면서 간 사업들이고요. 네. 미분양 터지는 거에 대한 책임도 결국 조합원들이 갖는 거예요. 분담금, 비례율이 무너지면서 분담금 네네. 더 납부하고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욕심이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분담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막 남아 돌아서 환급금 받는 조합이에요. 네. 환급금을 뭐 5억, 10억씩 받는데 야 좀 이건 자제할 필요성이 있어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체계별 재건축 조합들 보면 아무리 못해도 막 3억에서 요즘은 건자재도 올라가다 보니까 뭐 분담금을 5억 내는 조합들도 존재하고요. 내 땅들을 각출했는데도 지출을 돈을 막 이렇게 더 내면서 가는 사업에서 갑자기 숟가락 들고 달려와가지고 좀 내놔 이러는 건 거잖아요. 그것도 정부가 제한을 해서 이 로또 청약이 정당하냐 이렇게 조합원들의 이득을 빼앗는 게 맞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전 국민한테 이게 혜택이 있다,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칭찬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성질이 다른 거잖아요.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폭리를 취한다,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오해할 여지가 있고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이익이 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게 되면 사업을 아예 못 갑니다. 구역 설정해놓고 진도 하나도 못 나가는 것들, 사업성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들이고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데 도심 내에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된 것들이잖아요. 단순히 분양가만 낮춘다고 해도 주변 시세가 같이 따라 내려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데 더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일반 신규 아파트가 더 싸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싸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지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오늘 1부, 2부는 정말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건승하시고요. 이제 논문 끝났으니까 더 자주 봬요. 네, 다음에 올 때는 제가 논문 나온 걸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납니다. 그거 재본에서 그거. 네, 그것도 재본에 논문 10권 그 표지, 네, 네, 하드카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김재 선생님 나오시는 방송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